여러분, 1996년 미국 조지아주 코브 카운티라는 곳의 한 경찰서로 아내가 실종이 된 것 같아요. 아내 좀 찾아주세요. 아내가 친구랑 만나고 오겠다면서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라는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바로 실종된 아내의 남편인 존 픽이라는 남자. 경찰은요, 처음에 솔직히 이 사건 좀 탐탁치 않았어요. 왜냐면 아내가 4시간이 지났는데 집에도 안 오고 연락이 안 된다고 이 남편이 실종 신고를 한 거였거든요. 4시간이면 보통 이 정도 시간으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나거나 혹은 친구랑 놀다가 4시간 정도는 연락이 안 되거나 혹은 가출하는 경우가 당시에 허다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괜히 경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했다가 시작하자마자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이거 괜히 시간 낭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남편 존 픽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분명히 저녁 8시 안에는 돌아오겠다고 4시간 전에 나갔습니다. 원래 이렇게 전화도 안 되고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올 여자가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아내 며칠 전부터 살해 협박 편지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느낌 이상해요. 제발 제 아내 좀 찾아주세요. 실종된 아내의 이름은 말린. 이 남편 존 픽은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맥이라는 여성을 만나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맥이라는 여성의 집이 어딘지 저는 모르고요. 그냥 아내의 친구 중에 맥이라는 여자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 갖고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도 좋았고요. 가출할 이유도 연락이 안 될 이유도 전혀 없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린이라는 여성이요, 청색의 자가용이 있었어요. 실종 당시에 이 차량을 타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경찰은요, 아내가 사건 당일 만나러 갔다는 이 맥이라는 친구, 이 맥이의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맥이의 집 마당에 실종된 말린의 차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경찰이 뭔가 이거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발견된 이 말린의 차는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 말린의 가방이 그대로 있네. 뭐지? 당연히 경찰 바로 매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경찰이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경찰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집안의 모습은요, 처참했어요. 집주인이었던 맥이, 그리고 실종된 아내 말린, 둘 다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이중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현장에는요, 살해에 쓴 흉기도 없었고요, 저항한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안으로 강제 침입한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뭔가 약간 이 피해자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둔기로 뒤에서 가격당해 살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 다 약간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한 듯한? 아무래도 이 범인 둘 중에 한 명과 혹은 2명 다 알고 지낸 사이 같은데. 그런데 이 집주인인 매기의 시신 상태가요, 조금 이상했어요. 매기의 손에 뭔가 꽉 쥐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영수증 같은 거였는데 그 영수증을 펴보니까 옆에처럼 밑에 베리 웹이라는 사람의 사인이 있는 부분을 꽉 쥐고 죽은 거예요. 매기가 종이 조각을 꽉 쥔 채로 죽은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 존 픽, 거의 반실신 상태로 몇 시간 뒤에 바로 사건 현장인 매기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죽은 거냐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조금 이상함을 느꼈대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하는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입니다. 당연히 경찰 제일 먼저 이 존 픽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첫 바따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물은 거예요. 아내를 해칠 정도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요, 증거도 없고 정확하지 않아서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내의 직장 동료 중에 저랑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베리 웹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난 줄 알고 자꾸 저를 불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사실 그 여자가 베리 웹이랑 사귄 여자였거든요. 자기네들 둘 사이에 내가 낀 것처럼 저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전혀 그런 사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때쯤에 아내가 살해 협박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베리 웹이라는 남자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경찰은요, 이 말린의 남편 존 픽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신이 발견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매기의 집으로 이 존 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경찰이 연락해서 장소를 알려줘서 온 게 아니라 경찰이 연락을 마저 하기도 전에 그냥 경찰이 시신 발견됐다까지만 알려줬는데 알아서 온 거예요. 분명히 아내의 친구 매기의 집 주소는 모른다. 그냥 아내의 친구 중에 매기라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만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건 현장으로 알아서 온 거죠.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은요, 아내가 사라졌으니까 실종됐을 때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아내 회사 쪽에 연락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매기의 집 주소를 확인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실종되고 나서 혹시나 몰라서 전화해서 알아놨었습니다.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집주인이었던 매기는요, 과부였어요. 남편 먼저 그렇게 보내고 혼자서 3명의 자녀 그리고 손녀들까지 돌봤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말리는 46살이었고요. 남편을 잘 챙기던 여자였어요. 일도 열심히 하는 멋진 여자. 이 두 여자는 뭐든 함께하는 절친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요, 목격자도 그리고 범행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2명이나 한 장소에서 죽어 나갔는데 남겨진 단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경찰은요, 집주인이었던 매기, 이 매기가 손에 쥐고 있던 이 종이에 베리 웹의 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린의 남편인 존 픽 역시도 베리 웹이 수상하다고 지목을 했죠. 경찰은 바로 이 문제의 베리 웹의 회사로 가서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이 매기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영수증과 같은 라인의 영수증들이 베리 웹의 책상에서 우르르 나온 거예요. 이거 매기 손에 쥐어져 있었던 종이랑 너무 똑같은데? 바로 베리 웹 소환됐습니다. 당시 베리 웹은요, 매기 그리고 말린 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먼저 매기가 손에 쥐고 있었던 영수증, 그 영수증에 적힌 베리 웹의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게 사망한 피해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사인 맞아요? 그런데 베리 웹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 사인 아닌데요? 이름은 맞는데 제 필적, 제 사인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존 픽이 저 지목했다면서요? 저 존 픽하고 사이 안 좋아요. 그 남자 좀 이상합니다. 존 픽 그 남자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뒤에 저희 집에 불법 침입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 픽, 경찰이랑 먼저 얘기를 했을 때 베리 웹이 의심된다고 막 얘기할 때 자기가 베리 웹의 집에 불법 침입했었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이 말을 왜 존 픽은 경찰한테 하지 않은 걸까? 되게 중대한 사실인데 이걸 왜 감췄지? 베리 웹이 퇴근 후에 집에 갔는데 그때 딱 존 픽이 검은 가방을 들고 자기 집 창문을 통해서 몰래 나가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베리 웹이 바로 잡으려고 달려간 거예요. 이 새끼 너 잡히면 죽인다고. 너 뭐냐고. 쫓아갔는데 존 픽이야. 그런데 이때 놓쳤다고. 말린의 남편인 존 픽, 이 존 픽의 말이 뭔가 여러 개가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존 픽은 분명히 매기의 집을 모른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알아서 사건 현장으로 찾아왔죠.
자기 딴에는 뭔가 실종돼서 걱정돼서 알아봤다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해. 그리고 베리웹의 집에 무단 침입했던 사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존 픽 경찰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살해 협박 편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 관계자이지 않을까 해서 아내가 회사 쪽에 협박 편지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런데 회사에 가서 경찰들이 알아보니까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 존 픽이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온 적도 없고 아내가 얘기를 한 적도 없다. 존 픽 남편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거기다가 존 픽이 이제 회사에다가 살해 협박 편지를 갖다 주면서 베리웹이 남편인 나도 막 씹고 다닌다더라. 아내한테 이런 편지도 왔다. 베리웹이 이런 거 보낸 것 같다. 이러면서 협박 편지를 가지고 왔었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는 전혀 하지 않고요. 회사에 갖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경찰한테 거짓말을 하고 숨긴 거죠. 존 픽의 말과 실제 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경찰은요, 뭔가 조금 이상함에 바로 아내 말린의 생명보험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내가 살해되기 2주 전에 남편이 수익자를 자기로 바꿔놨어. 뭔가 딱 느낌이 오죠?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이 존 픽이 베리웹의 집에 들어갔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몰래 들어가서 매기와 말린을 죽일 때 쓴 흉기를 베리웹의 집에 두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왜? 베리웹이 범인인 것처럼 누명 씌우려고. 이 매기의 손에 베리웹의 사인이 적힌 영수증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경찰이 확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베리웹 조사하겠지. 베리웹의 집에 살인 흉기까지 갖다 놓으면 이거 뭐 100% 베리웹이 범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경찰은요, 이거 100% 범인 남편 존 픽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거 다 정황 증거예요. 아니 매기의 집 모른다면서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 아내가 실종됐을 때 제가 걱정돼서 매기의 집 알아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상한 거 역시도 다 핑계를 대면 그만이잖아요. 다 그냥 다 정황 증거야.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범행 흉기를 찾은 것도 아니고. 우선 경찰은요, 자백을 받아내자 그래서 존 픽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매기 손에 베리웹인 것처럼 대신 사인한 그 영수증을 지어준 거죠? 베리웹의 집에 들어간 거는 왜 숨겼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안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대신 사인해서 지어주고 이런 거 저 한 적 없어요. 저 범인 아니에요. 제가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제가 베리웹의 집에 들어갔다는 증거 있어요? 내가 사인해서 지어줬다는 증거 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생명보험은 제 생명보험 수익자도 아내예요. 이거 별 의미 없어요. 누구나 다 바꾸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늘 피해자 남편을 의심하는 거죠? 왜?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억울하다고. 너무 두렵다고. 안 그래도 아내를 잃어가지고 슬픈데 제발 날 의심하지 말라고. 나 너무 슬프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 지금 바로 기소되나요? 라고. 아내가 죽어서 슬프다고 막 울다가 갑자기 지금 바로 기소되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두 사람을 죽인 범인 남편 존 픽이 맞는 거예요. 이 존 픽이요, 이때 치조를 받으면서 그랬대요.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형사님, 그냥 아는 것과 증거로 증명하는 거는 엄연히 다른 일이죠. 부끄러운지 아세요? 라고. 응, 나 범인 맞아. 그런데 너 증거 없잖아. 증거 가져오고 얘기해. 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형사분이요, 와, 내가 실수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지금 범인한테 나 너 의심하고 있어 라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범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범인이 아닌 척 숨기려 하겠죠.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이 와, 아차 실수했다 한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물리적인 증거와 자백입니다. 그런데 당시로선 상황적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백만 얻어내면 됐는데 결국 이 존픽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존픽은 경찰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존픽 자기 아버지한테 유서 써놓고 토낀 거예요. 유서라고 써놓고 도망갔어. 경찰은요, 절대 이 남자 존픽 자살할 인간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눈물 질질 짜면서 연기할 정도로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절대 스스로 죄책감에 자살할 인간이 아니거든. 그런데 유서를 쓰고 없어졌다? 이거는 분명히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다. 경찰은요, 범행 흉기를 얼른 찾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존픽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래서 48시간 동안 존픽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흉기도 안 나오고 존픽도 안 나오고, 오히려요, 며칠 후에 경찰서로 변호사라고 한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픽 담당 변호사입니다. 존픽 씨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면 돼요. 존픽 씨는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경찰 기가 차는 거죠. 가지가지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건, 그냥 이렇게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 같은데 그냥 그런 사람을 앞에만 두고 미제 사건으로 그냥 9년이 흐른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의 담당 형사부는요, 이 사건 잊을 수가 없었대요. 범인이 누구인지 뻔히 알겠는데 이 존픽 경찰을 가지고 노는 듯이 너네 정황 증거밖에 없잖아. 경찰이라는 사람이 정황 증거만 가지고 나를 범인으로 몬다고? 한번 해봐. 막 분한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9년이 흘렀을 때 경찰은 존픽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잠복 근무에 들어갔는데 웬걸 이 존픽 재혼해가지고 딴 여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요. 매기와 말린이 죽었던, 자기의 전처가 죽었던 그 지역에서 버젓이 다른 여자랑. 와, 이 개자식 이거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는 이 썩을 놈의 자식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은 형사분이 사건 현장 딱 가서 봤더니 와, 이 개자식 집이야. 아니, 이 개자식이 또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었어요. 와, 또 죽인 거예요. 멜기와 말린을 죽였던 그 지역에서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살인사건의 담당은요, 똑같은 형사분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걸 이놈이 알면서도 대담하게 또 죽인 거예요. 형사님,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집에 와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라면서 또 연기를 한 거죠. 경찰 보고 씩 웃으면서. 이때 형사분이 너무 충격을 먹으셨었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또 똑같은 지역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또 할 수가 있지? 아니,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면 우리를 또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이놈이 우리 가지고 노는 건가? 당시 이 피해자는 뒤에서 총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경찰, 이 존픽 화학 물질 반응했어요. 존픽이 총을 쐈다면 분명히 화학 반응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화학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린과 멜기의 사건처럼 이 사건 또한 범행 흉기 발견되지 않았고요. 신고 또한 존픽이 했습니다. 존픽은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응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범인이니까. 와, 체포하고 싶은데 정황 증거뿐이야. 이번에도 경찰은요, 혹시나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아내의 생명보험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두 번째 부인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려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생명보험. 그 생명보험의 수익자는 모두 남편. 이에 경찰은요, 이걸 잡아가지고 이 존픽을 살인죄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취조 끝에 3명을 내가 다 죽였다고 자백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 존픽은 살인죄로 9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부인 죽였고, 그리고 집주인이었던 매기 또한 희생됐습니다. 덩달아 베리 웹까지 이 존픽이 눈에 거슬리니까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패한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사진, 실제 존픽과 아내 말린의 사진입니다. 정말 경찰 앞에서 아내 잃어가지고 슬픈 척 연기란 연기를 엄청 했대요. 막 울면서 왜 항상 이런 사건에는 남편을 의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 그러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 기소되는 건가요? 증거 없잖아요. 라면서 사이코패스 두 얼굴.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위의 사진은요, 집주인이었던 매기, 그리고 안쪽의 사진이 존픽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피해자들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94년형을 선고받은 한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